첫 곡과 앨범 그 EP를 만들게 된 과정. 이게 시작은 번아웃이라는 타이틀곡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에 아까 뭐 그냥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어떤 이유라고 얘기를 했던 게 작년에 제가 한 4월 정도 시점에 그 극심한 어떤 번아웃 증후군에 따른 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뭐 일종의 공황장애 이런 게 갑자기 확 이제 찾아왔던 적이 있어서 뭐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걸 이제 이겨내는 과정에서 음악을 다시 시작하게 된 그런 이제 흐름이 있는데, 그래서 첫 곡은 그냥 그걸 좀 하고 싶었어요. 그 정서를 좀 담고 싶었고,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음악 만들면 주로 좀 머리를 써서 만드는 스타일이었어서, 저도 좀 만족스럽지가 않고, 듣는 분들도, 그냥 좋네. 뭐 이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어, 그, 그런 음악을 만들던 시간 동안에는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별로 없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꼭 여기, 이 어떤 음악에 담고 싶다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사실 그 음악을, 스타일을 만드는 게 먼저고 거기에 이제 의미를 좀 부여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제 좀 강하게 표현하고 싶은 어떤 주제와 이야기가 생겼던 거죠. 그 예상 못한 경험의 어떤 그런 강렬함 때문에 그거랑 관련된 음악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떤 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꽤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 제가 잘해야죠 뭐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잘해야죠 뭐 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너무 좀 막 가슴 아프게 들리기도 하면서 그분이 너무 그런 말을 하는 그분의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기도 하면서 측은하기도 하면서 되게 복잡한 감정이 들어서 그 말이 되게 이제 깊이 뇌리에 박혀서 그 말을 가사로 한 노래를 만들면 내가 하고 싶은 그걸 표현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죠. 이제 방에서 뚱땅뚱땅 기타 좀 치고 악기 몇 개 해가지고 데모를 만들었는데 그때 데모를 딱 처음에 이제 아침에 들려줬는데 그때 울었었죠. 저도 울었죠. 네. 왜냐면 사실 이게 그 가사, 번아웃에 나오는 가사가 그냥 딱 두 마디의 반복인데 내가 잘하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어느 정도의 책임감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거는 알았지만 그런 마음가짐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잘하면 되지, 나만 잘하면 다 잘 될 거야. 사실 그게 얼마나 큰 부담이에요. 근데 제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지금까지 그 무게를 안고 살아왔을 남편이 너무 측은해서 노래를 듣는데 정말 막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그때.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음악으로 그거를 풀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되게 행운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애착이 갔어요. 그런 경험, 부부의 경험이 그 곡 초기에, 만들던 초기에 그게 생겼다 보니까 되게 애착이 가서 이제 이 곡을 완성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완성은 제 기억에 거의 연말쯤에 했던 것 같아요. 작년 연말쯤에 그 곡을 완성을 했고, 그래서 그 뭐 제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 제가 그 곡을 쓴 입장에서의 의도는 약간 그 독백을 하는 말이 이제 번아웃 우울증이 오기 딱 직전 상태,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상태는 이제 번아웃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할 만한 말과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생각했었는데 그냥 부끄럽지만 말하자면 뭐 우울전야 뭐 이런 그 우울증이 발병하기 전날 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했다가 좀 약간 좀 유치한 느낌도 있고 너무 막 직접적인 것 같아가지고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번아웃이라는 좋은 말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고민을 하나 싶은 생각이 어느 순간 들어서 이제 제목은 번아웃으로 확정이 됐었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곡인 그
더 로드 투 우붓은 그 상황에서 그 첫 번째 곡 원아웃이 만들어졌던 상황에서 저희가 그 친한 가족들이랑 발리로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 발리에서의 시간이 너무 좋았고 특히 발리 우붓이라는 곳에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 공간 자체가 주는 치유력이나 이런 게 너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었고 가면서는 어쨌든 한창 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태에서 여행을 갔는데 가서 너무 흐름이 바뀌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음악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베이퍼 웨이브 스타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막상 작업한 시간은 얼마 안 걸린 것 같아요. 맞아, 그건 진짜 빨리 만들었어. 그냥 휘뚜루마뚜루 이렇게 쭉 했더니 쭉 나오고 제가 원했던 느낌이 좀 바로 구현이 돼서 이제 느낌은 약간 그 컨디션이 살짝 안 좋은 상태에서 아주 큰 기대감, 물론 기대감은 있었지만 이제 아주 큰 기대감은 없는 상태로 그 몇 시간의 꽤 피곤한 비행을 마치고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길에 대한 느낌이랄까 거기서 봤던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나게 하고 싶었어요. 특히 그런 면에서 저랑 비슷한 상황으로 발리를 찾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 좀 우울증이나 이런 거를 좀 치유하려는 목적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분들이 우붓으로 가는 길의 느낌을 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던 곡입니다. 근데 또 그게 우붓 밤거리와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인스타에 올렸던 거. 네, 인스타에 제가 릴스로 이제 우붓에서 이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숙소로 돌아가는 길을 그냥 이렇게 찍었는데 그 뭔가 그 되게 뜨거운 밤 공기 있잖아요. 동남아의 뜨거운 밤 공기와 이 노래가 주는 청량함 막 이런 게 되게 잘 어울리면서 되게 좋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곡입니다. 설국밖에 없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당연히 한 곡씩은 다 이제 갈리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몇 분 계시더라고요. 세 번째 곡은 리와인드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이제 우울증으로 한창 좀 힘들어할 때 아내가 자주 해주던 말들이 있었어요. 이제 같이 좀 뛰고 오자 또는 이제 같이 나가서 좀 걷고 오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면서 제가 그때 되게 의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많이 의지를 했는데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이나 뭐 이런 이야기적으로는 이제 지금 좀 안 좋은 상태인데 걸으면 좀 괜찮아질 거야 이런 기대감이나 어떤 그런 그 위안의 말을 듣고 같이 손잡고 좀 걷고 하는 그 전환의 느낌을 좀 내고 싶어. 썼던 곡이고요. 네. 그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우울증을 20대 초중반에 되게 극심하게 겪었어서 남편이 처음에 이제 발병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인지를 했고 그 상황에서는 정말 몸이 정신을 지배한다만큼 진리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싫어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만 있으면 절대로 뭐 달라지는 것이 없고 드라마틱하게 뭔가 호전을 기대하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그냥 무작정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야 된다는 마음뿐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햇빛을 받는 게 좋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나가자고 졸랐죠. 그게 해서 실제로 나가서 좋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목이 리마인드인 게 제가 이제 계속 남편에게 그런 사실들을 리마인드를 해줬던 거죠. 지금 되게 힘들고 눈앞이 캄캄하고 뭘 해도 안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연습을 해나가다 보면은 그 터널의 빛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켜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이것뿐이라고 되게 굳게 믿었어요. 사실 후렴구에 가사를 넣으려는 생각이 조금 있었는데
그러니까 방금 저희가 얘기한 그런 내용의 가사를 좀 쓰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았는데 제가 그 초안으로 썼던 거를 그 안에 없을 때 몰래 그냥 한번 이렇게 불러서 왜 해본 적이 몰래 있는데 부끄러웠어요? 네, 실제로 되게 부끄러워할 만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 가사는 이 음악의 완성도를 저해한다. 이제 스타일적으로는 조금 80년대 홍콩 멜로 영화 같은 거에 OST, 그러니까 BGM으로 나올 만한 느낌. 아니요. 그 처음에 여보의 영감은 그거였지. 프랜시스 라이가 맞아요, 쓴 맞아요. 프랑스 드라마 음악. 맞아요. 내가 네.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노래가 굉장히 단순한 멜로디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맞아요. 남자 보컬과 여자 보컬이 이렇게 쌓여서 계속 그냥 약간 허밍하는 식으로 맞아요. 가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맞아요. 받았죠. 프랜실라이 영향을 받았던 게 먼저가 맞아요. 예, 먼저가 맞고, 근데 문제는 프랜실라이 스타일은 홈 레코딩으로 전혀 재현할 수가 없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네. 당연히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네. 이거는 다 뭐 이런 거 전자기기로 네.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 남편이 그걸 듣고 이거는 풀 오케스트라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좌절을 했었죠. 프랜시스 레이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네, 프로케스트라의 막 그 생악기가 되게 그 악기의 성격이나 어떤 사운드가 되게 잘 살아있는 스타일을 그 많이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그대로 뭔가 오마주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이게 좀 그 펜실라이 느낌도 어느 정도 담아내면서 저희 다른 곡의 스타일이랑도 좀 맞추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생각한 게 이제 80년대 그 홍콩 영화의 좀 발라드스러운 OST였고 사실 근데 이 부분은 뭐 많이 공감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홍콩 그 레퍼런스는 솔직히 진짜 좀 잘 모르긴 해. 네, 근데 제가 좀 의도했던 거는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발리 갔다 오는 비행기에서 유덕화랑 주윤발이랑 왕조연이 주인공인 영화를 또 봤었어가지고 더 그런데 약간 특징이 뭐가 있냐면 어떤 상황과 맥락에 좀 안 맞게 드럼이 되게 빡빡하고 되게 막 이제 튀어나오고 느린 템포로 감성적인 멜로디 같은 거를 되게 싸구려 신디사이저 요즘 뭐 그때는 되게 좋은 거였겠지만 요즘으로 치면 되게 싸구려 신디사이저 같은 악기로 이제 멜로디를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오랜만에 옛날 80년대 홍콩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차용을 해서 이렇게 좀 했더니 뭐 듣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만든 저로서는 되게 잘 재현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네, 그 곡이 리마인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음반 전체에 가사가 있는 곡이 한 곡밖에 없고 그 가사도 두 마디밖에 없는 데는 이유가 있죠. 네. 네, 저희 둘 다 가사를 쓰지 못하는 병을 앓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둘 다 그러니까 MBTI를 여기서 밝히자면 네. 엔트제와 인트제 커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사실주의의 삶을 살고 있고 어떤 대화를 할 때도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얘기는 잘 하지 않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가사를 쓰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이것을 뭔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돌려서 표현을 하고 뭔가 이렇게 몽글몽글한 가사를 쓰는 것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고충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꼭 가사가 시적이어야 되나 요즘엔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은 가사는 사실 쓰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쓴 가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시도해보려고요. 네, 해봐야죠. 해야죠. 네,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근데 이 와중에 다음에 발표할 곡은 어쨌든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금 준비 중인 신곡은 연주곡입니다. 아직까지는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발표곡까지는 가사가 없는 걸로 갈 거고 이제 그 다음 곡 정도부터 아마 가사가 좀 분량이 많아지지 않을까. 가사가 있어야 노래방에서 불릴 가능성이 생길 텐데. 그러게요. 네. 다음 질문은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음악
오래 하셨잖아요. 네. 음악에 손을 댄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근데 항상 혼자 음악을 하셨는데 왜 이번에는 이제 부부 밴드를 하기로 결심을 한 것인지. 네, 네. 그리고 사실 부끄럽지만 제가 기여하는 게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앨범에는 저는 그냥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목소리만 살짝 얻는 정도로만 기여를 했기 때문에 사실 크레딧에 제 이름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TJ인 저로서는 굉장히 민망하고 네, 민망한 상황이에요. 근데 남편이 이제 이걸 해보자고 해서 저는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애초에 왜 저랑 같이 이제 부부 밴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일단 시작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혼자 곡 하나 만들어서 발표하는 거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만들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라면 그게 인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제가 그냥 곡을 완성을 해가지고 뭐 요즘에는 이제 유통 서비스들도 많아졌다 보니까 그냥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일인데 저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음악 할 때도 제 솔로로 발표한 곡은 한 곡도 없었고 노래 만들 때 좀 머리 써서 만들고 뭔가 메시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없었다 이 얘기랑 좀 연결이 되는 얘기인데 나는 뮤지션으로서 이런 사람이고 싶어 이런 게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없는 거고 어떻게 표현하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냥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뭐 진짜 막 어려운 음악도 해보고 싶고 그 락밴드에 대한 그런 로망도 좀 남아있고 그러니까 힙합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흑인 음악스러운 것도 되게 관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막 그냥 이것저것 찔러보고 싶은 건 많은데 뭔가 딱 이게 내 거야 이거를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게 좀 있었죠. 근데 둘이 같이 하면 자연스럽게 뭔가 색깔이 나오는 게 생길 거고 그쵸. 그게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고 시작점은 그렇고요. 실제로 작업하고 발표하고 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느끼는 거는 똑같은 곡을 만약에 제가 어떤 이름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이제 제가 같이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일방적으로 완성해서 발표하고 그 목소리가 필요할 때 피처링 느낌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했으면은 이렇게 안 나왔을 거예요. 전혀 이렇게 안 나왔을 거고 그게 별로 만족스러웠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는 나의 취향을 염두에 두고 곡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좋아할 만한 거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게 있죠. 네. 그러니까 느끼는 만족감의 어떤 기준이 저 혼자만 있을 때랑 둘이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할 때랑 되게 미묘한 영향들이 되게 많고 그게 되게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걸 보시는 분 중에 음악을 하시는 분이 많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악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혼자 음악 하는 거랑 팀으로 하는 거랑 되게 다른데 그 팀으로 하는 게 꼭 파트가 나눠져서 물론 파트가 나눠지는 것도 되게 많이 다른 거지만 되게 많은 차이를 만들지만 꼭 파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다못해 뭐 제목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느낌이나 편곡에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선택지를 어떻게 선택할까 이런 모든 과정에서 되게 많이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앞으로의 음악 작업에 있어서 저의 기여도를 조금씩 늘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건반을 제가 그래도 좀 칠 줄 아니까. 네. 근데 건반은 어차피 컴퓨터가 다 할 텐데. 네. 그럼 전 뭘 해야 하나요? 저도 제가 만든 곡을 연주하려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새로 연습을 해야 돼요. 남의 노래 이렇게 카피하듯이. 그때 어떤 정신머리로 이제 연주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저 번하고 코드 지는 걸 정확히 몰라요. 지금. 그래서 다시 들어봐야 돼. 라이브가 안 되는 밴드. 라이브만 된다면 솔직히 제비다방 노려볼 만한데요. 제비대방 측에서 이 사실을 알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연습하겠습니다. 네. 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도 있고 내 음악은 이래야 돼 이렇게 들려야 돼
내 인생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야 돼처럼 내 음악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려야 돼라는 게 있었는데 게샹마이웨이적인 삶의 태도가 음악적인 태도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죠.